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온라인에 참 충격적인 그런 영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북 전주에서 한 어린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그런 영상이 좀 퍼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틀 전에 전북 전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초등학교 학생이 학급에서 소란을 부리고 이제 집에 무단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말렸지만 복도까지 나왔고 또 교감이 복도에 나와서 말렸습니다만 예. 이 교감에게 이 아이가 욕설도 하고요. 네. 뺨도 때리고 또 깨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란을 부리다가 결국은 마음대로 그냥 집에 가고만 사건인데요. 당시 교감 선생님이 아이가 행하는 저런 행동들을 다 참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 자 지금도 이제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 이 교감 선생님이 자 이렇게 아이가 뭐 붙잡고 깨물고 욕을 하고 뭐 뺨을 때리고 이런 사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저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어떤 이유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특히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촬영된 영상들을 보는데요. 우선 굉장히 신체나 생명에 큰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당연하게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여러 번 저런 사건, 저런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동료 교사가 촬영하고 있던 상황인 것도 영향을 줬겠죠. 예. 또 마지막으로 이미 예전에 해당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교사를 교사를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말리는 또 아이를 훈육하고 교육을 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위험성까지 감안을 해서 저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대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의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학생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을 했고 뒤이어 학교로 온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 교사를 폭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에 담긴 것은 아이의 교사에 대한 행동이지만 예. 그 외에도 저렇게 아이가 집에 간 후에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뭐 영상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담임교사가 이미 그 아이의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그거 역시 이제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전학을 이제 거쳐서 예. 이 학교에 왔는데 그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이 일이 반복이 된 게 맞는 게 교감 선생님도 이 학생이 전학 온 이후에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서 좀 대응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사실 이 사건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도 해당 학생이 학교를 4차례나 옮겼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되자 인천 쪽으로 갔다가 다시 전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 내에서 저런 유사한 행동들을 이미 그 전 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고 특히나 다른 학생들에게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하는 행동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만약 그러한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있어요.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법상 이 징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즉, 뭐 교내 봉사도 있고요, 사회 봉사도 있고, 또 특별교육 이수도 있고, 그리고 출석 정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서도 출석 정지 10일을 내렸거든요. 근데 출석 정지가 한 번에 10일 이내, 1년 동안 합해서 30일 이내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는 퇴학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이 이루어졌다면 학교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어떤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예. 하지만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행동들 또는 어찌 보면은 좀 더 강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아직 어린 학생,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측에서는 치료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또 학부모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상만 보면은 정말 참 화가 많이 나고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지금 진행자의 지적대로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어른들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이러한 치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치료 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치료가 어떤 네. 치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치료가 예. 필요할 수 있겠고 또 특정인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예. 측면에서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뭐 상담을 받을 수도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이 아이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뭐 의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교육계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하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뭐 규정을 새로이 만들거나 개정해서 어떤 그 절차를 만들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교권 침해와 관련한 부분이긴 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영상에서는 교실 안에서 이 학생의 행위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친구가 같은 반에 있으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학교와 학급을 바꾸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면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친구들도 많을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물론 뭐 어린 나이니까 보고 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크게 걱정이 돼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심리 치료라든지 심리 상담 등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렇죠. 아니면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렇게 해도 선생님들은 그냥 당하고 말이구나. 저렇게 해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는구나. 라고 한다면 꼭 저런 행동뿐만이 아니더라도 기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조장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 측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교사들 그리고 또 교사 단체에서는 교육감이 예. 해당 학부모를 고발해라. 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치료 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친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친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강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친권에 대한 어떤 일시 정지라든지 또는 상실 조치도 법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긴 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에 친권 일시정지나 상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 그런 제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예. 또 아동학대라는 게 우리 법상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만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니거든요. 방임도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 방임 중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챙겨주지 않는 형태의 방임도 있습니다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적인 방임도 있어요. 예.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치료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우리 법상 아동학대, 의료적인 방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그러한 치료를 해야 될 친권자의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그 친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제 또는 일시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검사도 가능하고요. 지자체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안이 과연 그 정도의 사안이냐, 법적으로 과연 인정될 것이냐 여부는 단순히 영상 하나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두루두루 이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